지금부터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금 후 오후 3시에 대통령님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기자단 여러분께 행안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부 서비스 중에서 국민이 불편해하시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구현할 마이 AI 서비스에서는 개인의 과거 활동 이력을 분석해서 서비스 추천, 안내부터 자동 신청 처리와 복지 혜택 수령까지 본인의 신청이 없이도 맞춤형으로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현재는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할 애니 아이디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민간의 아이디나 모바일 신분증 등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가지 아이디만 사용해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처 칸막이 없이 각각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 저장, 활용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면 과학적 수치와 근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상황실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안 문제 때문에 공무원 책상 위에 있던 기존의 PC 2대를 업무용 노트북 1대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온북이라는 업무용 노트북을 시범적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아울러 공공 서비스에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를 과감히 접목해서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위원회는 제일 먼저 추진할 내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과제 20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하나의 앱에 담아서 처리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골목 상권별 데이터 개방,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과제, 혁신하는 기업을 위한 과제, 과학적 정보를 위한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창출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부의 고유 업무인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매년 1%의 정원을 감축해서 그것을 재배치하는 통합 활용 정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지자체별로도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 관리토록 해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정이 부진한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최소 30% 이상인 200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위원회는 30%, 총 3,000개 정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인력 규모입니다. 일반 행정, 경찰, 교원 등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다는 재배치를 해서 규모를 동결하고 이외에도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분야는 찾아서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가 국정 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행안부나 기재부의 간섭이 없이 1개 내지 2개의 과를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각 부처가 가진 실국 간의 업무 자체 조정 권한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과제의 해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이전하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연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더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차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제주와 세종, 강원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 주도형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분권의 바람직한 목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 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 교부세 법정률 변경을 재정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신세월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권한에는 책임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관리를 강화하는 등으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간 분리해서 추진했던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하나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묶어서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조정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통합해서 이에 조화되는 지원 수단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역량 있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일대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사회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현장에서 재난위기 요인 등을 함께 점검하고 안전신고, 안전캠페인,
안전 점검 등은 연계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안전 체계를 전환하고 재난 피해자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주택 전파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복구비 상향, 특별 재난 지역 내 농작물 가축 피해도 종전에는 피해 규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들도 피해 규모에 포함하는 방안,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이 용이한 재난 희망보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착용 중인 민방위복이 방수, 난연 등 현장 대응에 취약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간 변화가 없었던 민방위 복제를 이번 을지연습부터는 시범적으로 개선해서 재난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과제입니다.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8월 내 첫 회의 개최 등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 인사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화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심사 기준을 10월까지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당장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범죄 관련 경제팀, 사이버팀의 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2관에 따른 인력 보강도 하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역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사연수원, 교육동 증축을 하고 수사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대학 로스쿨 등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을 대표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중앙의 혁신이 지방에 전파되는 데 소통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당면 과제인 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규제 혁신 방향을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규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곳은 지역 현장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 규제 혁신에 접근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규제 소관 부처에 개별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때마다 겪는 불편함과 애로를 줄여주기 위해 건의 지자체와 함께 개선안을 만들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다수 부처와 여러 개의 법령이 얽혀 있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와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님에도 내부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 혹시 모를 감사에 대비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주저하는 행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현장에서 더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도출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과감히 경영을 개선해서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조개혁 추진,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지방 공공기관 4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자체들이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유사, 중복기관 정비 노력을 적극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고 관련 지방 공공기관이 조기에 혁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 중점 관리 기간을 집중 관리하고 건전화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